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1% 하락했는데요.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밤에 3% 급락하면서 지난 1월 31일 전저점을 깼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크게 쌍봉 형태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쌍봉에서 미니 쌍봉 형태가 나오면서 무너졌죠. 그래서 위에서 잔뜩 매물을 쌓고 내려왔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121선까지 딱 찍었고요. 지난 10월, 11월에 저항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반등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지만 일단 위에서 고점 패턴을 크게 만들고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후의 흐름도 반등했다가도 재차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증시, 코스피 지수 1.28% 하락했는데요. 양봉이 나온 점은 긍정적인데 외국인이 8,875억을 매도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2조 4천억 원을 매도하는 외국인의 행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어제 양봉으로 반등은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찜찜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하락 때는 21선 우상향 중인 가운데 고점을 갱신하고 전고점을 넘어서서 외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만 이번에는 21선 노란색 선 21선이 우하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깨져서 반등했다가도 재차 하락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찜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미국 시장 급락으로 우리 시장 하락 출발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30분봉 파동을 봤을 때 최소한 이 30분봉의 22평 노란색 선 이 자리를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22평이 우상향 전환되면서 거기서 그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줘야 일단 최소한의 30분봉 단기 바닥으로 인정을 하면서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을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30분의 22평에서 저항받고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30분의 22평 부근에서 저항받고 떨어졌고 미국 시장 상승해서 반등한 지난 20일에도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을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은 30분의 22평에서 이렇게 맞고 장중에 오히려 장중 단기 이중 고점이 또 만들어진 형태가 됐죠. 그래서 아직 시장은 하락세, 매도세 우위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 진정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30분의 22평 최소한 올라타야 되고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을 그 다음 올라타야 좀 바닥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30거래일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이전 영상에서 한 두어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28거래일. 그래서 28거래일 지난 최고점에서 28거래일 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고요. 그 다음 30거래일 되는 날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8월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30거래일 되는 날 중간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12월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고점이 되는 날이 30일이었습니다. 30거래일.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까지 28거래일이었고요. 그래서 요 28, 29, 30에 해당하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부분에서 좀 진바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단기 대응이 필요한 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닥 150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고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죠. 박스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에선 부딪히고 빠지고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박스 중간 부근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렸을 때 그때는 좀 하방을 깰 가능성이 커진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상단 돌파를 쉽게 하려면 상단을 갔다가 박스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박스 중간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야 상단 돌파가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좀 더 상방에 대한 상방 돌파, 하단 이탈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를 세게 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던가 대형 IT주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더 약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바이오주는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3인방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79% 상승을 하는 모습,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 요 도찌 만든 날 2월 5일 241선 위에서 도찌 지지 캔들 만들고 강한 상승, 그리고 첫 조정에 주목하고 눌림목 분할 매수에 주력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틀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임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의 국내 판매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제 단기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전고점 부근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거기를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기존에 여기 밑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전고점에서 흐름을 보면서 좀 분할 청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시장 대비 지금 어제 오늘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큰 파동의 변화가 생기면 주도 섹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이오주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바이오주를 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 한진칼이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죠. 장중 26%까지 급등을 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어도 6만원을 지키면서 플러스 16%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횡보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횡보하고 천양봉 나온 이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천양봉 나온 날 그리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나왔다 올라가는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매수를 2월 12일도 매수를 했었고 13일 아침에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면서 또 종가 매수를 했다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키움증권 0606 화면 자동 일지 차트를 보면요. 매매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18일 종가 매수한 거 보여드렸었고 이미 이때 5만원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간다. 3월 주총 전까지 계속해서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횡보를 했는데 계속 팔지 않고 홀딩을 했었고 오늘 20분의 1 보유 물량의 20분의 1을 살짝 던져주고 고점 역사적 고점 테스트하는 자리에서 한 20분의 1 살짝 던져주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95% 홀딩하고 지켜봤고 급등했다 빠지는 구간에서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횡보 시장이 급락하는 사이에 횡보성 움직임을 보였죠. 5일선을 타고 급등 보통 뭐예요?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 보통의 상승 3파, 상승 N자 파동인데 이 종목은 시장이 급락하는데 급등하고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짝 머리를 들면서 횡보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한 상승 N자, 상승 N자가 아닌 상승 N자 이건데 정확하게는 N자가 아니죠. 근데 N자의 변형이라고 해서 더 강력한 상승 N자의 파동인데 이런 경우 진짜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강력한 이슈가 있고 수급이 붙었을 때만 나타나는 패턴인데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지금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있었죠. 다음 달 3월달 한진칼 주주총회가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사모펀드 KCGI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델타항공이 또 어저께인가요? 1% 추가 지분 매입했다는 걸 발표했는데 델타항공이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에 협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배임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갈수록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건 이제는 추격 매수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 상승하고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 이런 타이밍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혹시 이제 3월 주총 전에 뭔가 결론이 나기 전에 또 시장과 함께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수익 중인 분들은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한번 끌고
노리고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걸 꼭 보셔라. 직장인도 초보자도 고수익 낼 수 있는 상승 N자 패턴 공략, 이 영상을 꼭 반복 학습하시라. 지금 이런 공략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 못 보셨던 분들 보셨나요? 어저께? 자, 어제 제가 저와 우리 직장인 스윙 트레이딩 클럽에서 공략한 종가 공략주 2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BC월드 제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급등했죠? 조정받았죠? 다시 급등했죠? 바로 상승 N자 파동입니다. 자, 여기 30분 봉으로 보면요. 급등하고 눌리고 다시 급등한 상승 N자 파동인데요. 전형적인 상승 N자 파동이고, 이걸 어제 3시 이후에 공략을 했습니다. 3시 이후에 종가까지 분할로 공략을 했고, 오늘 분할로 청산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상한가까지 찍었으니까요. 분할로 청산해도 최소 15%에서 20% 수익을 냈는데요. 바로 이게 검정색 선 보이시죠? 검정색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검정색 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날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2300%가 터지면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 눌림목 어디예요? 검정색 선과 5일선, 빨간색 5일선과 검정색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아랫꼬리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 이후에 공략을 했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상승 N자 패턴 공략이고요. 그리고 저 검정색 선 뭔지 다 아시죠? 검정색 선에 대해서는 또 이 기법 영상 보시면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채널에서 맨 아래쪽에 역대 연봉 수익 내기 매매 기법 전체를 클릭하시면은 기법 영상이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에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선을 주목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정색 선과 다른 이평선이나 다른 중심선이나 추이, 중일, 채피, 골드라인 성겹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수익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기본 매매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가 공략주로 BC월드 제약을 공략을 했고요. 코로나19 치료제로 클로로킨을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눌림, 다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애니눅률, YBM넷, 메가 MD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고, 가장 강한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였습니다. 장중 29.4% 상한가를 한 틱인가요? 앞두고 고점을 형성을 했고, 결국 윗꼬리를 만들고 끝났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어제 종가 공략을 했습니다.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공략을 했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급등을 했죠. 급등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나왔죠. 급등 이후 첫 눌림이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파동, 상승 N자 파동이 나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자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신고가를 냈거든요.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 다시 빠졌죠. 첫눌림입니다. 그럼 첫눌림이면 어디선가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치원이나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가 돼서 이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첫눌림인데, 연기가 된 게 취소가 되지 않았죠.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진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급등 이후 첫눌림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저항받았던 자리가 여기 앞에 윗꼬리 만들었죠. 근데 어저께 바로 그런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원리,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첫눌림, 그러면서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이슈 테마주의 대장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종가에 공략을 했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은 어제 종가 무렵에 분할로 들어갔는데 체결은 하나로 되어 있네요. 3분 안에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하나로 체결이 됐고, 여기서 분할 청산 엄청난 수익이 났고요. 아까 BC월드 제약도 보죠. BC월드 제약도 보면요, 매매 내역 조회를 눌러보면 어제
종가 3시 이후 3시 부근 종가 분할 매수를 하고 스윙이니까요. 오늘 상승해서 분할 청산, 상한가에 전량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같던 종목이 다음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굳이 상한가에 보유할 필요가 없이 일단 상한가에 전량 청산했는데 결국 상한가가 풀렸는데요. 일봉을 보면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다음날 오히려 시초가가 마이너스 5% 출발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481선 이 부근인데 완벽하게 이제 상한가를 만들지는 못하고 상한가 아래에서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또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알서포트도 장중 26%까지 급등을 하다가 21%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첫 조정이죠. 그래서 N자 파동의 형태, N자 파동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알서포트죠. 그 이슈로 한번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그리고 21선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였는데 어제 거기서 저점을 만들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리스크가 클 것이고 재택근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눌림목에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기침만 해도 우리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라고 전에 표현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기침 수준을 넘어섰죠. 미국 시장도 지금 독감에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러면은 알아 누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너무 이 주식 비중 관리를 잘 하시고 너무 급한 그런 마음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한 달 후에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내 계좌를 지키면 나중에 오는 엄청난 기회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경고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2% 빠졌지만 종목별로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수익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시초가가 급락 출발한 상태에서 양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이었는데요. 항상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매매하기,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렵고 손실이 크게 나는 구간이죠. 반대로 지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6개월 가까이 반등 파동, 단기 상승 파동이었는데 그럴 때는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인데요. 다시 이렇게 또 급락으로 갔다가 만약에 또 반등했다 또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럼 초보자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항상 어려운 장과 쉬운 장을 구별하는 그런 눈을 키우시고 공부를 하시고 1년 후에도 장이 열리니까요. 공부하시면 그 다음 얼마든지 큰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